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아내 덕분에 이곳을 알았습니다. 한 번 불을 끈 안방에 혼자 누워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보고 놀랐고, 그로 인해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사연을 공유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사연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즐기는 경험이 좋았습니다. 부모님의 훈계 덕분에 아이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고, 특히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아버지는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습니다. 부모님의 힘과 사랑으로 인해 저는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이 저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까지 공부를 마쳐가던 때쯤에 아버지께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다간 부모님에게 호가 한 번 못해드리고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전망을 살펴보았고, 돈을 모아 일하던 중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 건설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본이 많이 없어서 첫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어렵겠지만 아버지는 자신감을 갖고 총대를 들었다고 해요. 재료부터 일꾼들까지 직접 관리하고 계약을 꾸준히 노력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물이 완공되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로 본격적으로 토목과 건설에 뛰어든 아버지는 매번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일을 감독하고 지휘하셨습니다. 신뢰를 쌓고 꾸준한 노력으로 계약을 이어가던 아버지는 1970년대 후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토목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고, 부모님의 사업이 이미 지방에서 유명해지면서 바쁘게 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연으로 진행될수록 큰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지요. 우리 가족은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어요. 아버지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 이야기예요. 두 분은 아버지가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처음 만난 것으로 시작한 관계였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머니까지 곤경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며 속으로만 두려움을 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다가와 주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이 잘 풀린 뒤에 만날 수 있겠냐고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했다고 하네요. 미래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자신이 잘 챙겨줄 테니 아버지는 사업에 집중하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감동한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리라 다짐했어요. 그리고 5년 후, 그 성공의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돌렸대요. 아버지는 언제나 현명한 아내를 옆에 두면 안 될 일도 잘 풀린다고 말했어요. 언제나 어머니를 존중하며 지켜주시라고요? 그런 행복한 가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현장으로 두 형제를 데려갔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아버지 뒤를 따라 다니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다녀도 문제가 없어서 방심했던 것일까요? 그날 나는 평소에 잘 하지도 않던 술래잡기를 하고 싶어 했다. 아버지를 따라가다 몰래 뒤로 숨을 찾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들킬까 두근거리는 마음의 바닥을 확인하지 않고 다니던 나는 기초 공사를 위해 깊게 파놓은 구덩이에 떨어졌다. 잘못 착지하여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아버지와 인부들이 나를 구출해 주셨다. 병원에 와서도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고 당시 다리에 큰 충격을 받아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의사 선생님은 평생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부서지고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추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후 재활 치료를 받으며 오랫동안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 퇴원 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우울해진 채로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던 내게 생각을 바꿔주신 분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평지를 걸으려도 힘들어하고 어머니는 나를 끌고 산으로 등산을 시켰다. 포기하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는데 산에 오르라는 강한 어조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다리가 불편한데 넘어질까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정상에 오른 뒤엔 아버지가 잊을 수 없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집 앞 슈퍼에 가기도 힘들었던 넌 지금은 어디에 있어? 성인인 나조차 힘들어하는 산 정상에 직접 오를 수 있게 됐어. 모든 것은 마음가짐이 중요해. 아버지가 곁에 없을 때도 자신을 믿고 도전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결국 진정한 모습으로 평가받게 될 거야. 오늘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해.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지. 아버지가 내려주셨고 그날 밤에는 그 말을 계속 생각했어. 그 후로 장애를 다르게 받아들여 진취적으로 살아왔고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하게 됐어. 부모님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학창에서 충족을 받은 후에 즉시 회사나 건축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제가 부모님과 협의하여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나의 아내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나의 취미는 건물들의 사진을 찍고 분류하여 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 현상을 하던 중에 여자의 독사진을 찍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여자의 사진을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넘기기는 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종종 방문하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는 꽃 안주가 유명하여 한국 사람들도 종종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통역을 하였습니다. 통역을 해주어서 그 일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다가가서 도와주었더니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고 음식을 구입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김지은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익숙한 여자의 얼굴을 기억해내려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애쓰고 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현상된 4000년 여성이었어요. 제가 지은 씨에게 그 사진의 주인공이 맞는지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하자 자신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인연에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또한 여행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지만 지은 씨를 내가 안내해주기로 했어요. 만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기한 인연 때문인지 나는 지은 씨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죠. 물론 지은 씨의 마음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고 강렬한 기억만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간 지은 씨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된 나는 처음으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은 씨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보통 건축 의뢰가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는데 실측이나 건축 진행 확인을 위해 건축주와 현장에서 만나는 일이 많았고 그런 경우 가까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지은 씨를 만나게 되었죠. 나는 우연을 인연 삼아 용기를 내었고 지은 씨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간단한 음주도 하다가 내 안전을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진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째서 그런 미친 행동을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진 씨에게 연애하자고 고백했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고백하기에 진 씨는 당황하지 않고 제 고백을 받아줬고 우리는 그날 한국에서 사귀기로 했어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던 진 씨는 제보다 나이는 더 어리지만 배우기 많은 사람이었고 더 진 씨는 철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철없이 연애에 몰두하여 업무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어린 진 씨가 아니라 바로 나였어요. 진 씨는 그런 나에게 매번 업무를 제대로 안 하면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작은 회사라 데이트 중간에 건축가나 소장님을 만나러 가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를 밀어내는 여자였어요. 나랑은 끝나고 만나면 되는 거면서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건축회사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보금자리가 되는 거잖아. 괜히 나만 놀지 않고 하면 오빠에게 도움이 될 거고 싶어요. 내가 말엔 앞을 볼 줄 아는 진 씨가 더 의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매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진 씨와 상의했어요. 내가 아버지 나에게 회사에 들어가라고 할 때도 디자인 작업을 위해 힘을 쓰는 나의 생각을 바꿔준 사람은 지은이다. 오빠가 회사에 들어가서 변화를 가져오면 되는데 왜 꾸준히 힘들게 노력하면서 오빠의 디자인만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회사가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빠가 들어가서 변화를 시도해보라고. 지은이는 나보다 생각이 깊고 넓다. 우리는 3년 넘게 만나면서 지루해진 적이 없는 관계, 그래서 결혼을 원했다. 하지만 제 프로포즈는 거절만 받았다. 계속된 거절에 지쳐서 마지막으로 프로포즈를 했다. 나도 너무 힘들어. 항상 거절하는 이유를 듣지 못해. 마지막이야, 지현아. 나랑 결혼해줘. 지현이는 결혼을 생각하던 중 나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며 얘기했다. 차마 말 못해서 숨겼어. 부모님이 이혼해서 엄마랑 살았어. 이혼이 문제냐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문제라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나에게 족쇄 같은 사람인지 알아. 엄마를 지우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시작돼 작가는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채 어린 시절 가족이 이혼한 후 그녀와 어머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어머니는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어머니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어머니는 자신을 대신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린 그녀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이를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깨달은 그녀는 더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며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고 마침내 성인이 돼서야 문제에 맞서야 했습니다. 엄마랑 연락을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찾아내었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내 앞에 나타나서 돈뿐만 아니라 내 삶을 빼앗아 갔습니다. 오빠와 처음 만난 것도 엄마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떠난 여행이었죠. 한국에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찾아올 것 같아서 정말 불안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안해요. 오빠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여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빠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나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만약 그 이유 때문이라면 내게 먼저 말해줬어야 했는데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었을 터예요. 너는 내게 겨우 그 정도로 생각했던 건가요? 오빠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빠의 부모님은 아픔을 겪으며 소중한 아이를 잘 키웁니다. 그분들이 나 같은 며느리가 눈에 거슬릴 텐데요. 만약 우리 엄마가 다시 찾아와서 오빠에게 손이라도 벌려달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와의 연애로 모든 게 좋았기에 그 행복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라져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당신이 잘못한 죄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죄인처럼 느껴지나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속이고 숨기면서 살아가겠다고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 때문에 언제까지 과거에 붙잡혀 살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시켜 볼게 아마 넣어보면 반대하시다가도 분명 마음이 바뀔 거야. 나 널 포기 못해 그러니까 나만 믿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지은아. 그 후에도 지은이는 저에게 짐이라도 될까 싶어 결혼을 마다했지만 제 설득 끝에 우리는 서로의 앞날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지은이의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예상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라면 분명 반대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제가 지은이에게 듣게 된 이야기를 시작했고 부모님께서는 다른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지은이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은이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은이 정말 좋은 여자예요. 제가 잠깐 지은이에게 빠져서 쉽게 결혼이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오랫동안 만나왔고 그 전부터 좋은 여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는 것도 지은이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을 자기 원통처럼 짊어가고 살아가는 아이예요. 우리도 지은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똘똘하고 좋은 아이인지 알고 있다. 처음에 당신들의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입장이 어떨지 알 수 없어요. 특히 병준이라면 더 신뢰하고 지은에게 이런 전과가 있는지 놀라워하지만 이로 인해 마음과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반대하는 생각은 없고 지은이를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음을 편하게 하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결혼 준비 동안 지은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고 결혼 후에는 예의범절이 필요해서 미리 가족들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은이도 가족들과 여행을 즐기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진실도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아들에게 접근해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로서 먼저 친근감을 표현해 주어서 좋았네요. 아내는 회사 업무와 결혼 준비로 바쁜 시간에도 아들을 먼저 만나기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거치지 않고도 어머니와 아내가 둘이서 연락을 주고 여행까지 다녀왔어요. 아내의 부모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에 감사하고 받은 마음만큼 아내가 돌려주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하루가 급한 결혼식을 계획했지만 아버지의 바쁨으로 결혼식을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결혼식을 위해 웨딩 플래너를 맡기지 않고 직접 준비했죠. 결혼 준비 중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아보니 여보세요. 최경주의 엄마입니다. 번호가 맞나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니까 말 편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모가 된 사람, 그러니까 내 차모씨인 것 같아. 어사씨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을 위해서 전화를 주셨나요? 장모가 사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별도의 이유가 있어야 전화하나 봐요. 제 딸인 지은이는 여전히 이상한 아내를 만날 것 같진 않지만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넣으셨나요? 차 사씨는 말을 조금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이미 지은이의 생모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당장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예의를 지키며 다시 전화를 받아서 용건을 물어보았어요. 죄송합니다. 일정이 너무 바빠서 경황이 없었네요. 어떤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럼 나랑 지은이가 잠시 서로 떨어져 살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장 모델한테서 사실을 듣지 않은 채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 가지로 나에게도 좀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데 시간은 언제가 좋은가요? 딸에게는 정말로 침묵이 부족했어요. 제가 만나서 무슨 잘못을 잡는 걸까 고민되더라고요. 한번 만남을 거절하는 것이 해결책인가 고민하다가 그냥 남편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어요. 정말 나가도 장모라는 이름을 둬던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잘 나타낼 생각은 없었고 실수를 하더라도 잘 반성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히 더 이상 나의 삶에 나타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하루라도 조속히 일을 끝내고 싶어 저는 다음날 점심시간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약속을 잡으니 장모라는 여자가 장소를 잡았는데요. 장모는 이제는 제압하고 싶은지 유명 호텔의 식당으로 자리를 예약해 두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아내를 위해 평생 괴롭혀온 장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사람 얼굴에는 어떻게 살아온 것이 다 남는다라고 하셨었죠. 저는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본 장모는 누가 봐도 참 욕심 많게 살아온 것 같았어요. 씁쓸한 얼굴의 구석구석에는 술책이 묻어 있어서 차마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경준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어머, 뭐야, 다리라도 다쳤어? 안녕, 아이들 때 다쳐서 한쪽 다리가 불편해요. 지은이 캐도 참, 아무리 지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털이라지만 만나던 무슨 이런 장애인 따위를 만나서 그만큼 지은이가 좋은 여자인가 싶어 말은 잘하시네요. 평일 대낮에 만나자는 걸 보면 어디 팜질이라도 하는 것 같아 옷은 번듯하게 차리고 나왔는데 나이트 아니면 그냥 술집에서 만나기엔. 종업원이 라나 경주나 그럴수록 더 티가 나 반미하는 애들은 지금 너처럼 비싼 옷을 입어도 다 티가 난다고 장모라는 여자는 자기가 보아온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는지 저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경고를 하기 위해 나온 자리였기에 전 크게 반응하지도 않았죠. 그건 그렇고 이래가지고 뭐 털어서 나올 거라도 있겠나. 그래, 경준이 나 돈이라도 모아둔 거니 있니? 내가 좀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너 설마 우리 지은이 꽁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은 아니지. 제가 돈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머, 너 톤도 없니? 지니에는 이런 내가 뭐가 좋다고. 이런 쩔뚝이가 남자 구실이 나 하겠어. 지인이 있게 가. 너 뭐가 좋다니. 더 이상 있어봤자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선을 넘는 여자에게 본래 하려고 했던 말을 전하기로 했죠. 저 주윤이한테 그동안 모든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정말 듣던 제가 불쾌할 정도로 역겨운 이야기였어요. 엄마란 이름으로 딸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만나보니까 정말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서 놀랍지도 않네요. 뻔히 시간 낭비인 줄 알지만 경고해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랑 지은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진리도 당신이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니까 뭐 아주 꼴값을 떨고 있네. 거지들한테 내가 뭐 바랄 기입하고 찾아. 여기 계산이나 하고 나왔는데 회사에 들어가야 했어. 불편한 의자에 오래 앉아서 다리가 저려서 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회사 운전기사가 도와주셔서 엘리베이터로 나갔는데 한 사람이 내 팔을 잡고 끌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게 장모였어. 서로 대화가 끝나고 나서 장모는 내게 돈을 빌렸다고 술술 얘기를 했어.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 어차피 좋은 종교가 된 것도 아니었고 끝까지 나쁜 인상을 남기는 사람 같았어. 란장모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욕을 해도 한번 시원하게 해줘야 할까 생각했지만 그 여자와 제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기엔 어려웠죠. 오늘 이를 계기로 더는 우리 부부 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와 아내 주변을 맴돌며 말이죠. 회사 때문에 무심코 운전기사를 데리고 온 저를 자책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장모란 여자가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전화를 무시했지만 그 여자는 지독하게 들짐승처럼 저를 찾았습니다. 단호히 말했지만 지은이 의사가 되든 간에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행동을 평생 기억할 테니까요. 최선임에게 말을 듣지 않아도 남은 사람이라고 무시했지만 어찌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아내가 지은이가 오해를 풀어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어찌 은희가 오해를 풀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창모와 딸을 화해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러나 나는 손해를 볼 이유가 없는데 왜 화해를 해야 할까요? 지은이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화해를 원하는지 저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전화한 목적을 알고 있어? 결국 돈 때문이겠지? 하지만 내가 돈을 준다면 또 그 돈을 빌미로 지은이를 협박할 걸 알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니 알아두어라. 마음대로 행동하렴. 지은이가 어떤 인물인지 아느냐? 어렸을 때부터 손버릇이 안 좋았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나를 믿지 않는구나. 지은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알고 있다. 딸에게 그런 일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협박한다고? 전화를 끊겠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장보는 몇 차례나 나에게 전화했지만 결국 아내에게 직접 찾아와 협박했다. 진리 앞에 나타난 장모가 돈을 요구했다. 그래도 내가 넣겠다고 하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는 더 쓰지 않았겠지. 네가 부자 남편을 만난 것은 누구의 덕이겠냐? 네가 날 위해 좀 청오면 사라질게. 나는 장모를 만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나의 마음이 고민되고 있었다. 정말 늦은 대답에 재촉하는 문자를 보내고 그것을 본 나는 상황을 알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 미안해 지은아, 너에게 먼저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너가 더 힘들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오빠야, 내 마음 다 알고도 그래도 이렇게 밝혀져서 다행이야. 안 그래도 나 진지하게 고민했거든. 정말 돈만 준다면 우리 앞에서 사라져 줄까 했어. 그런데 오빠랑 대화하니까 다시 정신 차려. 오빠 말대로 돈을 주더라도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거야.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무시해야겠어. 결국 저와 내 아내서 대화를 끝내고 장모의 모든 연락과 협박을 무시로 일관하며 씁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우리를 위협하는 장모로 인해 우리 부부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굳어졌어. 결혼을 며칠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 며느리가 되는 지은아, 앞으로는 우리 가족으로 기쁠 때나 힘들 때 항상 우리를 의지해. 이제는 우리가 지은인 따로 부모님 따로 있으니까 말야. 결혼한 뒤에 괜히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불편하게 대하지 말고 이 사람이랑 나 더 소중하지 않을까? 그냥 지금처럼 아니, 더 살갑게 대해준다면 고맙겠어. 내 아버님, 어머님 너무 감사드려. 정말 내 속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증명할 방법도 없지만 앞으로 오빠랑 잘 살며 효도할 테니 믿어줘. 이분께서 주신 사랑만으로도 평생 곁에서 효도하고 살 거야. 고마워.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어째서인지 지은이가 왔다고 해서부터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에서 제일 낮은 서열이 되는 것 같아요. 오빠, 이제 이해했어요. 곧 형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랬는데 눈치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행동하여 가족이 계속해서 단약해지고 화목해졌고 그날의 식사 자리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의 모습을 질투할 만큼 어떻게 해서든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제 아내의 친모, 저에게 장모가 된 분이었어요. 아모, 이런 곳에서 사위를 만나다니 몰랐네요. 우리 딸 지은도 있었군요. 가족의 행복을 분쟁하려고 하는 사람을 두고만 볼 수 없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저랑 얘기해야겠네요. 이게 성태인 것처럼 손대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엄마가 될 분입니다. 소개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씨, 저는 그냥 우리 아내인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이유로 오셨나요? 쓸모없는 재산을 쓸어가도록 시집가는 사돈 되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아이들에게 인사를 드리지만 이상한 일로 인해 만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갑작스러운 일로 난처해졌다고요? 놀랐는지 눈물까지 고라있고 그 모습을 본 나는 장모를 밖으로 내쫓을 것을 다시 한번 마음먹었습니다. 괜히 여기서 소란 부리지 마시고 나가세요. 상속받은 자식 교육을 차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이런 행태를 보니 어디서 보든 같은 모습인데 얼음을 깨고 나가라 명령이냐. 그래, 그만해. 도대체 어째서 찾아오신 건가요? 가족끼리 소통을 도모하려고 오신 건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무슨 생각입니까? 가족이란 함께 손잡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아닙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처럼 며느리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 딸이 어려서도 너무 많이 차리셨습니다. 짝이 맞는지 마음을 써보세요. 유치원 때 당신이 처음으로 도둑질한 기억이 맞나요? 장모의 행동으로 아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마음을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악을 쓰며 이야기를 퍼뜨리는 장모를 제가 데려가려다가 때려 죽이려니라며 어디서 이런 말을 하나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대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물컵을 던지고 머리채를 낚아챘어요. 난 너를 왜 내 딸 이야기하냐고 물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그 여자는 내 딸이야. 너는 지금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한테 악플을 남겼었다고 했잖아. 그렇게 이만한 딸을 키우기 어렵다더니 어떻게 할 거야? 엄마는 자식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아수라장이 된 식탁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어머니는 끝내 화를 풀지 않았어. 나와 동생이 노력해도 어머니를 분리시키기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힘이 강하셔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포함 넷이서 겨우 어머니를 분리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 어머니는 장모를 꾸짖으며 머리채를 계속 잡으려 했어. 장모는 견디지 못해 아내한테 뛰어들어갔고 아버지는 장모의 손목을 잡았어. 아버지는 옛날처럼 강한 몸을 갖고 계시지만 장모가 죽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 아, 이게 뭔가요? 잘못했으니까 그 손을 내놓으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요. 아, 이러다가 진짜 나 때리겠다니까. 왜 어디로 또 달려들려고 이러세요? 어디 어미가 돼서 딸을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당신 정말 바보예요? 친엄마 맞는데 이런 식으로 열이 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엄마가 결혼을 망치려고 하다니 정말 지나치네요. 이런 짓거리로 경주를 이어나가니까 얼굴 좀 봐주세요. 심술 부리는 모습이 마치 아구 같다니까 하하. 아버지가 제대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래봐도 나 건설업하면서 이 깡패적인 일말을 겪어봤어요. 그 속을 뚫고 어엿한 회사를 만든 게 제 자신인데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가족을 외롭게 만들지 않게 지키겠어요. 한 번 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교도소로 가는 건데 거기에 형들이 맛 좀 보여줄 테니까 파시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냉정하지도 않고 본전도 찾지 못한 장모는 도망쳐버렸어요. 가족들은 놀라웠을 거예요. 아내를 다독여주셨어요. 결혼식을 말리기도 했지만 결국 축복 속에서 합의했습니다. 비록 죽엔 없었지만 아내의 부모님이 자리를 대신해 주셔서 문제없이 결혼을 했어요. 장모는 결국 20년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에서 아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들은 부모님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내가 더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더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즐거운 이야기들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